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느바는 경기가 좀 많은 날이어서 저도 좀 한번 좀 크게 좀 재미 좀 보고 싶어서 메인 조합 세 조합으로 접근을 했다가 한 조합만 적중하면서 동일 비율 세 조합 모두 동일 비율로 접근하셔라고 공지사항에 적었거든요. 일단 본전치기 됐습니다. 딱 본전이에요. 딱. 정말 아쉬운 게 우선 아침 7시 경기였던 댈러스 오바는 그냥 꿀이었고 디트 마인도 그냥 역대급 핵꿀이어가지고 이거는 첫 번째 조합을 그냥 공짜로 먹고 들어가네. 이거 완전 오늘 진짜 잘하면은 진짜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정말 크게 가졌는데 아쉽습니다. 우선은 덴버 마인하고 그리고 볼스 오바를 갔었어요. 그래갖고 덴버가 마인만 찍어줬어도 세 조합 중 두 조합 적중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덴버가 이거는 마인을 못 찍어주네요. 저도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든 본전치기 하는데 그쳤고 그죠? 근데 오늘 NBA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어서 어, 본전도 그래도 좀 순방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랑 멤피스 경기인데 새벽 2시 경기입니다. 우선 자모란트가 복귀를 확정하는 경기입니다. 우선 자모란트가 이거를 제가 가져온 거는 적어온 이유는 모란트의 복귀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이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팩트를 가져온 팩트를 여기 이거는 요거를 보고 이게 해외 사이트입니다. 이게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그죠?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 이게 이거를 오늘 이거 주간 픽리스트 나갔던 거 캡처한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주간을 이제 조합표 당분간 좀 쉬고 픽 리스트로 나가려 그런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죠. 자모란트가 플레이 온, 플레이 오프, 플레이어즈 온, 플레이어즈 오프. 그러니까 자모란트가 있을 때 넷레이팅 마이너스 7.3, 오펜 레이팅도 없을 때보다도 더 내려갑니다. 디펜 레이팅은 높을수록 나쁜 거기 때문에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수비가 더 나빠진다. 공격도 나빠진다. 넷 레이팅 마진도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 라는 팩트를 가져온 거지. 제가 자모란트가 복귀를 함으로써 더 반대가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저걸 가져온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좀 분석이 좀 위험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팩트를 가져온 건데 우선 모란트가 우선 최신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활약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란트가 그래도 최근에 좀 살아나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표상으로는 완전히 마이너스 자원인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립니다. 또 주목할 점은 바로 양 팀 모두 홈 경기가 아닌 베를린에서의 경기라는 점이죠. 중립구장 경기. 참고로 베를린은 바그너 형제, 모리츠 바그너하고 프렌치 바그너 형제의 고국인 독일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응원 열기는 올랜도에게 압도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경기입니다. 프렌치 바그너는 직전 경기에서 27분만을 소화를 하면서 출전 시간 관리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또한 양 팀의 직전 경기에서 박스 스코어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적어왔죠. 멤피스가 3점을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3점이 굉장히 빵빵 터진 경기였어요. 올랜도도 38%면은 올랜도 치고는 정말 잘 넣은 경기긴 했는데 막 폭발했다. 정말 잘 넣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죠.
약간 평범해서 조금 나은 수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멤피스가 저렇게 3점을 잘 넣고도 7점 차로 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공권 싸움에서 압도를 당했기 때문이거든요. 올랜도가 무려 17개 나 리바운드를 앞섰다라는 점. 그러니까 올랜도의 공격권에 최소 10 공격권이 최소 12번 이상이 많았던 경기입니다. 즉 효율은 멤피스가 좋았지만 볼륨으로 올랜도가 찍어 누르는 경기였단 말이죠. 이 경기는 올랜도의 리바운드 싸움이 멤피스가 이 직전 경기 패배 대놓고 원흉이었던 이 박스아웃 리바운드 싸움을 개선해 올 수 있느냐가 최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멤피스는 주전 센터 잭 이디하고 서브 센터 브랜든 클락이 모두 장기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라인업 상황이라서 기대치가 정말 낮다라고 봐요. 올랜도는 사이즈가 큰 팀이고 그리고 피지컬한 농구를 하는 팀입니다. 멤피스가 이 라인업 상태로 변수를 만들긴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경기 핵심은 직접 멤피스가 3점을 47%나 기록을 하면서 더할 나위 없는 슛감을 자랑했음에도 마인을 당했다. 7점 차 패배했다. 어찌 보면은 어제 제가 분석했었던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경기를 결이 똑같잖아요. 말하는 내용 자체가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야투가 터져서 오클라호마를 이긴 게 아닙니다. 오늘 야투율이 마이애미가 팀 야투 37% 기록했어요. 18%나 저조하고도 마이애미가 역배승을 따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공격 리바운드를 16개 차이로 마이애미가 압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마이애미랑 오클라호마의 맞대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대려 리바운드를 압도를 냈거든요. 근데 마이애미가 이거를 이 박스아웃 싸움, 리바운드 싸움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게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찾아온 개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클라호마 마인을 봤던 저는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이런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패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나 마이애미는 카렐 웨어, 아데바요라는 빅맨이 건재한 팀이지만 둘이 합쳐서 오늘 21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 두 명이 합해서. 멤피스는 지금 빅맨들이 결장 중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귀한 선수는 포인트 가드 자모란트고 잭 이디나 브랜든 클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랜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언더. 이게 언더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경기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오픈과 동시에 기준점 해외 기준점의 오픈과 동시에 오바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경기. 이게 자모란트의 복귀가 소식이 알려졌고 그러고 베를린 시리즈에서 어찌됐건 페이스도 양팀이 직전적 100일이었나로 충분히 빠른 경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야투도 잘 들어간 편이었고 올랜도가 3점 38% 멤피스가 47%면 잘 들어간 그래서 일방통행 가능 오바로 일방통행 가는 거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멤피스가 3점 47% 평소보다 월등히 잘 넣는데도 언더 떴네. 비록 1.5차 언더였지만 그래도 언더 떴네. 그럼 이거 오바 못 보지. 저는 이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서브로 언더로 선정한 건데 언더는 가급적 기본 미만 한 소액 중액 정도 그 정도의 배팅이 좀 걸맞는 배팅이고 올랜도 마인은 정상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카고랑 브루클린 경기는 잭 콜린스랑 조시 기디가 결장을 하고 패트릭 윌리엄스가 GTD입니다. 패트릭 윌리엄스는 사실 최근에 너무 못해서 GTD 신경 1도 안 썼습니다. 브루클린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결장을 확정한단 말이죠. 이 경기는 홈원정 바꿔서 리턴 매치입니다. 이 경기도 위에 경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리턴 매치인데 이번에는 베를린 시리즈가 아니다 보니까 홈원정이 바뀐단 말이죠. 어제 경기에서 브루클린 홈에서 펼쳐졌던 양팀의 맞대결에서 브루클린 팀이 야투 43%, 3점 47%, 시카고는 팀이 48%, 3점 31%딱 봐도 2점 슛은 시카고가 훨씬 잘 넣었고 3점 슛은 브루클린이 훨씬 잘 넣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3점이 대폭발한 덕분에 브루클린의 3점 차 승리. 자, 이 정도로 3점 성률을 시카고는
위에 올랜도 경기랑 상반되게 시카고는 3점도 되게 못 넣었잖아요. 31%면은. 얘는 되게 잘 넣었고. 근데도 고작 3점 차 승리였다. 라는 점. 자, 이날 브루클린 최다 득점자는 당연히 마이클 포터 주니어였습니다. 26득점, 3점 5개 성공, 성공률 50%. 또한 노아 쿨라우니 역시도 깜짝 폭발을 좀 했단 말이죠. 3점 7개 던져서 4개 성공. 결국 마이클 포터 주니어랑 클라우니의 엄청난 활약 덕에 연패를 끄는 브루클린이었는데, 클라우니는 이 맹활약이 반복될 기대치가 낮은 선수고, 사실상 지금 브루클린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 마이클 포터도 결장을 확정합니다. 특히 시카고의 3점 성공률이 31%로 매우 안 들어간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3점 차 승리. 결국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없는 브루클린이 또다시 3점 성공률 47%씩이나 기록할 일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3점 폭발이라는 변수가 사라진다면 2점 슛을 훨씬 더 잘 넣은, 결국에는 팀이 아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기록한 시카고가 승리 기대치가 월등히 높은 게 상식적이겠죠. 시카고가 또 최근 홈에서 정말 경기를 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홈에서 지금 최근 오전 4승 1패고 최근 홈에서 2연승 과정에서 모두 125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죠. 저는 시카고가 특히나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없는 브루클린 상대로 수입당할 가능성은 거의 가뭄에 콩나는 그런 확률이라고 봐서 시카고 마인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최근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늦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은 매치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간신히 거의 쥐어짜는 분석이에요. 사실상 쥐어짜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자신 있게 정말 이거 좋아 보이는 이런 경기도 사실 거의 없으니까 절대로 금액 높여가지 마시고 기본 접근만 하세요. 기본 혹은 기본 이하, 이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덴버랑 샬럿 경기는 지금 마땅히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 푸스카스 분석이다, 드레이먼드 그린 오클라호마랑 경기할 때 골스가 드레이먼드 그린 레스트로 휴식 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돌발 결장 우르르 GTD 안 떠 있는 선수들도 다 결장 틀 수도 있을 것 같다. 스테판 커리랑 지미 버틀러 결장 떴죠. 그랬던 것처럼 이 경기도 이 탐정 모드가 좀 발동돼야 되는 경기예요. 자, 샬럿이 어찌됐건 서부 원정연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투인 여파까지 깔려져 있다 라면은 이 경기에서 돌발 결정이 우르르 뜰 가능성이 저는 최소 30% 이상은 봅니다. 야구에서 3할 타자는 초특급 에이스 타자죠. 그 정도로 3할이면 저는 꽤나 유의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덴바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도 마찬가지, 최근 경기들에서 자말 머리가 계속 인저리 리포트에 쓰잘데기 없이 프로바블 상태로 올려져 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에런 고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버도 최근에 화끈하게 던졌던 팀이 전력이 존재하는 팀이잖아요. 필라전에 피켓하고 왓슨하고 제이크 나지 이런 애들로만 경기를 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때 또 승리를 거뒀어가지고 그 재미 본 기억이 있어서 한번 쉬어갈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 확률은 샬럿보단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덴버도 저는 최근에 이 계속 인저리 리포트에 핵심 선수들 등재시켜 놨던 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당장에 분석 불가능하다, 봐야 되는 경기다, 라인업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세크랑 포틀 경기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웨스트브룩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말은 수십 번을 했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크라멘토 경기를 다 보잖아요. 웨스트브룩 팬이니까 다 보는데 솔직히 지금 4연승한 거 정말 잘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웨스트브룩 팬이고 웨스트브룩 경기를 신인 때부터 다 봐서 알지만 정말 뽀록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최소 40%는 전 뽀록이 섞여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기에서 워싱턴에서도 웨스트브룩이 팀 내 최다 득점 3점 몇 개였죠? 8개 던져갖고 6개 넣었나? 그랬을 겁니다. 대폭발했죠? 거의 전성기 커리급으로 넣은 거니까. 근데 이게 반복될 힘은 전혀 없고 웨스트브룩이 상식적으로. 그러고
상대 팀을 좀 감안해야 돼요. 워싱턴 상대로 터진 거다. 근데 포틀랜드는 가드 수비 지표가 오클라호마 다음급으로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뭐 직접 워싱턴전에도 최다 득점하면서 정말 잘하는 경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도 뇌사 턴오버는 몇 개 나왔어요. 최근에도 이 연승 구간에서도 웨스트브룩의 뇌사 턴오버는 꼭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포틀 상대로는 되게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포틀랜드는 가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카마라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거의 가드 수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크 홈 연전이고 포틀랜드 혼자 백투니어파 깔려져 있어도 세크스는 차마 못 보겠고 언더오바로 좀 시선을 돌리자니 오바를 보기에는 어찌됐건 세크가 지금 4연승 과정에서 뭐 상대가 휴스턴, 뉴욕 뭐 어떤 팀이건 간에 3점을 다 꼬라박게 만들었습니다. 다 평균 미달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포틀랜드가 지금 아부디아가 없는 라인업에서 3점이 안 들어가면 언더입니다. 3점이 무조건 최소 평균 이상은 들어가야 오바를 볼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어찌됐건 세크라멘토가 무려 4경기 연속으로 상대 3점을 억제를 하고 있다라면은 오바는 보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언더를 보기에는 최근에 약대 약 경기들 있죠. 하위권 팀들 하위권 팀들 싹 다 해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디애나랑 어디요 뉴올리언즈 경기도 묻지마 해고받았죠. 그죠? 250 몇 점 났었나요? 그리고 댈러스 유타 경기도 제가 오늘 오바 봤던 것처럼 무지성으로 달려서 그냥 오바 떴죠. 2연전 싹 다 해고받 떴죠. 오늘도 그냥 4쿼터 7분인가 남고 퇴근했던 경기입니다. 너무 일찍 오바 떠서 그 정도로 푸근한 오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위권 팀들끼리 맞대결은 언더를 못 간다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딱 그런 환경이라는 것도 저는 언더도 오바도 쉽사리 손이 안 간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경기는 정말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일 제대로 분석하는 경우는 고작 3경기밖에 없어서 이 새끼 내일 뭐 가겠구나라는 게 뻔히 나오는 날이에요. 사실상 프리데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일은 난이도가 정말 어렵다. 근데 저는 NBA 조합표를 패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조합표는 나갈 건데 솔직하게 자신은 되게 없는 날. 이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이커스가 오늘 돈치치, 디안드레이튼, 잭슨 에이즈 3명이 GTD 상태에서 다 결정을 했죠. 그리고 토론토는 직전 경기랑 라인업이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퀴클리는 지금 부상 상태라서 그게 아니라 토론토가 판매 대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결정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퀴클리도 결정 가능성 좀 높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우선 레이커스 측에서 오늘 기사가 떴죠. 뉴스 기사가 돈치치는 4일 동안 3번째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서 피로 회복으로 인해서 오늘 결장을 시킨 거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 돈치치는 무조건 출전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부상이 생겼다, 부상이 어디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피로 회복 차원에서 결장시켰다라는 기사가 대놓고 떴습니다. 레이커스 승의 오바 볼게요. 오바 쪽이 나은 듯은 좀 생략하고 둘 다 메인급으로 전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론토가 최근에 이 라인업 상태로 최근 2경기에서 3점 시도 리그 28등, 꼴찌의 3등이죠. 여전히 드릴같이 페인트 조를 파고드는 농구를 더 고수해야 되는 라인업으로 변했어요. 키클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잉그램하고 스카티 반지의 야투 시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잭슨 에이지랑 에이튼 센터 2명이 오늘 결장을 했었다. 근데 얘네 둘은 휴식 차원이 아니라 진짜 몸 상태가 어디 하자가 생겨서 결장을 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정보잖아요. 데이투데이입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데이투데이는 어지간하면 경기 시작 직전에 슈팅 훈련에서 결정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JJ 레디 감독이 오늘 포틀랜드 전에 이 주전 센터 2명이 없는 경기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냐 마땅히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그냥 상황에 맞춰서 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잭슨 헤이즈나 에이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뭐 하치무라 반더빌트는 절대 안 되고 당연히 센터가 없는 상태로 지금 오늘 포틀랜드랑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수월하게 대량 득점을 냈고 값이 대승으로 포틀 마이너 오버가 수월하게 찍혔고 그런 것처럼 토론토가 뭐 얘네도 지금 부상병동 상태가 됐지만 만약에 잭슨 헤이즈랑 에이튼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결장을 하고 그러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출전을 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절을 받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토론토가 득점을 못 낼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득점 볼륨을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산을 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하자가 명백해요. 뭐 외곽 수비건 간에 뭐든 간에 인사이드건 뭐건. 그나마 돈치치가 어제 쉬어서 뻔히날 가능성은 꽤 높게 봐야 되는데 가뜩이나 어제 팀 졌겠다. 저는 지금 레이커스의 지금 수비하는 꼬라지 그리고 돈치치의 버닝 상식적으로 내일은 르브론 결장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거든요. 르브론이 오늘 1옵션 역할로 출전을 해서 가비지로 썰렸고 그리고 내일은 돈치치가 좀 1옵션 역할을 뭐 압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내일 제가 봤을 땐 거의 댈러스의 돈치치 모드 마냥 야투 시도가 정말 많을 가능성이 돈치치가 그냥 진짜 막 수비 달고 야투 시도하는 그림 터프샷 빈도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괜찮게 들어갈 듯이라고 보고 오바 보는 겁니다. 저는 좀 위험한 판단이긴 하죠. 근데 우선 레이커스가 올 시즌 홈에서 오버랭킹 1등인 것도 있고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버를 제일 잘 내는 팀이 레이커스기도 하고 그러고 레이커스가 토론토 상대로 상성이 정말 강합니다. 올 시즌에도 한번 맞붙어갖고 레이커스가 240 몇 점 났던 120 몇 점 제가 이 경기 기억나는데 하치무라가 그 3점 버저비터 꽂아 넣어서 위닝 버저비터로 경기 끝난 경기였습니다. 하치무라의 3점으로.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하는데 그때도 123대 120인가 딱 경기 스코어 떴단 말이죠. 해고바였고. 근데 레이커스가 토론토 상대로 무려 6연승입니다. 이게 같은 서부팀이 아니라 서부팀 대 동부팀이기 때문에 6연승이라는 거는 3년 동안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1년에 2번밖에 안 맞붙기 때문에. 그죠? 이 6연승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6연승 과정에서 레이커스가 토론토 상대로 한 번도 122득점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122득점 미만. 다 122득점 이상만 기록을 했다. 다 토론토 상대로는 대량 득점만을 해왔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 경기는 언더로 분석을 해도 저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르브론도 없어서 공격 옵션 진짜 돈치치 터프샷 빈도만 높아질 것이고 터프샷은 잘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터프샷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당연히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분석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어찌됐건 데이터 자체가 3년 동안 레이커스는 토론토 상대로 122득점 이상만 거뒀다. 레이커스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오버랭킹 1등이다. 돈치치가 하루 쉬고 경기에서 딱히 부상 이슈도 없다. 버닝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 지금 레이커스가 어찌됐건 센터 2명이 나란히 결장 생기면서 토론토의 인사이드 농구가 더 불을 뿜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거를 좀 무게추를 좀 더 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성과 데이터 요거에 좀 치중해서 레이커스 승 오바를 둘 다 메인급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요렇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좀 자신이 없는 날이에요. 매치업도 너무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성적이 좀 부진하더라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운 좀 따라서 이것도 좋은 결과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